자, 그러면 행렬식과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은 우리가 진짜 다양한 응용 사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변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전에 대한 행렬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였던가요? 이게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어떤 2차원 좌표 체계에서 이제 회전에 대한 거를 처리할 때 다음 같은 행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변환에 대한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산을 수행할 때 이 행렬과 행렬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각 뭐 영역에서 각 셀에 뭐 에이전트가 있다. 어떤 게임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게임 영역에 있는 그 군집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게임 의 에이전트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은 좌표계 변환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도 다 이제 행렬을 사용해서 행렬의 연산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행렬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제가 방금 앞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렬과 행렬식에 대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선형대수라는 별도의 그 전공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수학에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그 선형대수라는 항목 자체가 사실은 한 학기 정도 혹은 뭐 많이 한다고 하면 두 학기에 걸쳐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개략적인 용어하고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선형방정식의 풀이는 공학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거의 뭐 다양한 문제들 사이에서 방정식의 개수들이 많이 있는데 정통적인 방법에서는 풀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은 행과 열이죠. 로우와 이제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형 방정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할 때 보다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쉽게 연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쉽게 연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한번 뒤에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은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요. 행렬을 통한 응용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를 계산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로우와 컬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제 요 각각의 행이 로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열이 됩니다. 그래서 행열이 되겠고요. 우리 이 행렬을 A라고 대문자 A라고 표현할 때 구성 요소 있죠. 이 구성 요소를 소문자 A의 미첨자 행열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뭐 수 또는 문자를 배열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행의 원소들을 할 때 여기 미첨자를 사용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행렬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A는
AI 대괄호 안에 A 소문자에 AJ 이렇게 붙여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n 곱하기 n 행렬을 mn 행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렬 mn이라고 했을 때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1행은 지금 다음같이 A의 11, 12 해서 1n까지 해서 요 앞에 부분이 로우가 되겠고요. 뒤에가 컬럼이 되겠습니다. 자, 로우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뒷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위에 제 1행 그러니까 로우고 밑에는 컬럼이죠. 제 2 컬럼을 보게 되면 앞에 열 부분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컬럼에 대해서 표기하는 M 부분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AI, J, 이것은 이제 IJ항, IJ 엔트리 혹은 컴포넌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AIJ 이렇게 이야기하면 I번째 행과 J번째 열이 만나는 항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행렬의 크기 이렇게 할 때 이제 3 곱하기 1, 3 곱하기 1 행렬, 3 곱하기 2 행렬, 4 곱하기 2 행렬 뭐 이렇게 행렬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게 되면 행렬 A가 2 곱하기 3 행렬에서 열이 2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각각의 행은 가로의 순서상 n의 n개의 순서상을 볼 수 있고 열은 m개의 순서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n 순서상을 행 벡터, 그 다음에 세로의 m 순서상을 열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서쌍이니까 이 순서쌍을 보게 되면은 오더드 페어인 거죠. 자, 오더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이 오더가 없으면은 사실 집합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더를 부여했기 때문에 순서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순서쌍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x1부터 xm까지 지금 심볼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걸 할 때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우리는 정방행렬 그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n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지는 n차 정방행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볼 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파트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주대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방행렬이라는 것 자체는 n차 정방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차 정방행렬은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 가장 그 계산에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는 우리 그 선형대수를 이렇게 볼 때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그 매트릭스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거 이런 거는 다 하지 않았을까요? y는 ax 1 플러스 bx2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 예를 들면은 이거 다 지금 미지수가 돼 있으니까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의 개수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방정식에서 미지수 2개의 값을 확정짓기 위한 수 2개의 값을 확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식은 2개죠. 2개.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매트릭스 표현할 때 요 로우 부분 있죠. 로우 부분이
식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컬럼에 대한 부분들이 미지수 앞에 개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정방행렬, n차 행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식의 개수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방행렬을 사용해서 우리 미지수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기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행렬에 대한 연산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행렬 간의 합, 덧셈, 행렬의 스칼라 곱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행렬의 합은 같은 크기의 행렬일 때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n을 양의 정수로 했을 때 각각의 성분의 위치가 같을 때만 이제 더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A 행렬과 B 행렬이 각각 다음과 같을 때 행렬의 합을 정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원소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그냥 더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은 A는 3-1, 2, 4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더해 버리면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는 거죠. 더하면 5가 되고 0이 되고 더하면은 -1이 되고 더하면 6이 되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예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행렬 A, B의 합을 구해봅시다. 각각에 해당되는 항을 각각 더하면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죠. 행렬의 뺄셈은 A와 B가 같은 행렬일 때 A-B 또는 A 플러스 마이너스 1B라고 하고요. A에서 B를 뺀 차이다, 디퍼런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나온 게 이 부분이 되겠죠. A-B라는 거는 결국은 A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되는데 이 부분이 요 밑에 있는 스칼라 곱이 되겠습니다. 이 스칼라라는 말은 이제 결정됐다라는 거 혹은 상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앞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곱하는데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매트릭스 하면은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여기에서 정의한 대로 나오죠. 자, K가 실수이고 A는 AIJ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성분에 다 K를 붙인 것 그것을 우리 스칼라 곱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A에다가 스칼라 값 K를 곱했을 때 KA는 각 항에다가 K를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자, 행렬의 뺄셈은 덧셈의 역원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칼라 곱을 곱한 다음에 이제 빼주거나 혹은 그 마이너스를 곱한 상황 마이너스 값을 스칼라 값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을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연산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또 보게 되면 행렬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이제 그 연산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칙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법칙들이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법칙, 영원, 그 다음에 배분법칙들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행렬에서는 덧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스칼라 곱에 대한 배분법칙이 성립하고요. 항등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정의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0이라고 선언된 요 행렬은 모든 원소 혹은 구성 요소가 0인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행렬의 곱 하는데요. 이 행렬의 곱이 사실 중요한데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자,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행렬을 좀 하다 보면 좀 손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표현을 하려고 보면 행렬의 연산을 정의하는데 결국 손이
좀 많이 고생해가지고 꼼꼼하게 그리고 천천히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Aij 그리고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는 Bij 그래서 N 곱하기 P 그래서 지금 보면 M 곱하기 N 그 다음에 N 곱하기 P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요 부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와 B의 행렬의 곱은 AB는 C 이렇게 해서 CIJ로 해가지고 N 곱하기 P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AB는 A의 열 숫자하고 B의 행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서만 정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매우 중요한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I 1부터 N까지 그리고 B 1부터 1J 그래서 1부터 N까지 하고 J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개수가 여기 이렇게 있는 개수가 맞아야지만 연산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I, J는 A, I, 1 곱하기 B, 1, J 플러스 점점점 A, I, N 곱하기 B, N, J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를 조금 넣었으면은 시그마 그 K는 1부터 N까지 A, I 네 잠깐만요. 이렇게 쓸 수가 없겠구나. A K A L 라고 볼 수 있고요. 연산이 K B에 L J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두 개 붙겠네요.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시그마 하나면 될까요? 네, 하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I, K 곱하기 B의 K, J 이렇게 그래서 C의 I, J 값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 A, B가 정의되기 위해서 A의 열의 개수,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곱은 정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는 수가 서로 같으면 곱이 정의되고요. 외측에 있는 두 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렬의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 N 그래서 중간에 내측에 있는 거는 이제 뭐 합산돼서 소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2 곱하기 뭐 일단 정방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2 곱하기 여기 있는 거대로 3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내측이 같으니까 성립이 되죠. 2 곱하기 4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바꿔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안 맞죠. 그래서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행렬 A, B의 곱셈이 정의되는지 한번 보고 곱셈이 가능하다면 그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2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4 곱하기 2 6, 01인데 지금 요게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요 7이 매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응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렬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렬의 곱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 예를 보죠. 지금 보면은 3개, 3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8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네요.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또 날아가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계속 해보겠습니다. 16 플러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랑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0이고요.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6 플러스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0에 나가 4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0이었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4 이렇게 성립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2 23 마이너스 11 6 4 마이너스 6 4 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2 네, 다 맞죠. 자, 그래서 행렬의 곱을 구해보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 해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에서 덧셈의 교환법칙은 성립을 했는데 근데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정방행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연산 자체는 성립을 할 수가 있어요. 연산 자체는 그 내측하고 외측하고 다 같으니까 연산은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 0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보게 되면은 행에 있는 원소를 열에다가 곱하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교환되면 A, B로 A의 행을 B의 열에다가 곱해줬는데 BA 하면은 B의 열을 A로 곱해주니까 A의 열에다가 곱해주니까 같지 않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예를 앞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A가 M 곱하기 N 행렬이고 B와 C는 행렬의 합과 곱에서 정의된 크기를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K가 스칼라 값일 때 다음 식이 성립을 합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은 성립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보면은 A와 B 지금 연산을 곱셈이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내측이 지금 맞다라는 거잖아요. A하고 B 이 순서는 바뀔 수는 없을 겁니다. 순서는 바뀔 수 없고요.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A,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 B가 되게 되면은 결국 B의 내측이 지금 맞아서 떨어져서 지금 B의 외측이 C의 내측이 또 되죠. 네.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M 곱하기 N 그 다음에 N 곱하기 K 그 다음에 K 곱하기 L이라고 했을 때 요 네 측이 각각 맞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서 곱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요. 자, 왼쪽에 배분 법칙 이렇게 곱해지는 것도 사실상 얘를 잘 따지고 보면은 덧셈이잖아요. 행렬의 덧셈이기 때문에 그 덧셈한 거에 대해서 곱해 주는 거 보면은 덧셈은 이 크기가 그 행렬이 그 구성 요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동작한다고 했죠.
같아야지만 더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배분 법칙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B 더하기 C 이거 할 때 뒤에서 곱해지는데 중요한 게 뒤로 붙는다는 거. 이렇게 뒤로 붙는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곱도 어디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곱셈의 한 등식은 뭐 다음과 같이 I, N 곱하기 A 그리고 뒤에다가 곱해줘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집합에서 행렬의 덧셈, 집합에서나 행렬의 덧셈에서나 결합법칙, 배분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곱셈에서는 결합법칙, 배분법칙이 성립하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대각 행렬, 다이고널 매트릭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n 곱하기 n 정방행렬에서 대각선을 제외한 모든 항들이 0인 행렬을 대각행렬,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지금 대각선의 성분들이 전부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경우를 이제 대각행렬이다 라고 합니다. 대각행렬이 중요한 이유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각각의 지금 대각행렬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연립방정식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립방정식이고 지금 구성 요소의 값이 지금 보게 되면 요 대각행렬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보면 미지수 앞에 개수가 같은 거예요. 개수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항이 전부 다 0이잖아요. 나머지 항이 다 0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지수가 하나인 식으로 귀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방정식을 푼 거죠. 미지수의 값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방행렬을 이야기할 때 대각행렬 죄송합니다. 정방행렬이죠. 대각행렬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냐면 이렇게 행렬을 두 개로 하나의 행렬인데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할 수 있는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열의 원소, 열의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그냥 예를 해보죠. x a1 x 플러스 b1 y는 뭐 예를 들면은 c1이다. 그리고 이 c1은 상수값이라고 보겠습니다. a2x 플러스 b2 y는 c2 이렇게 하면 얘를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1 b1 a2 b2 하고 c1 c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을 계산을 할 때요. 그래서 요 구성 요소 있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파란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뒤에서 그 뉴턴 메소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 거 표현할 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있죠? 이런 형태로 식을 구성을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정방행렬 A의 주 대각선 위에 모든 성분을 대각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각항의 합을 대각합 트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TR 혹은 트레이스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더한 값이죠. 이렇게 더한 값을 우리 그 트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각행렬이면서 대각선의 항들이 모두 1인 m 곱하기 n의 항등 행렬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행렬의 곱셈을 할 때 그 대각에 있는 값이 그 원소의 값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게 되고 나머지 다 0이니까 덧셈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만 나와요. 그래서 항등 행렬 이렇게 혹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수한 행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든 구성 요소가 0인 행렬을 영행렬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트랜스포즈 그래서 전체 행렬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m 곱하기 n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bij가 aji에서 그 회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 이렇게 보면은 이제 bij를 a의 전체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의 t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이 이제 전체 행렬이죠. 자, a는 a, b, c, d, b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2, 7 이렇게 했을 때 전체 행렬 이렇게 보게 되면 열이 지금 열이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AC가 되고요. BD가 지금 열이 행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B에 대해서 보게 되면 1, 2, 마이너스 1이 지금 보면은 1 이렇게 넘어가서 그대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행의 원소들을 열로 옮기면서 하나하나씩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 교대 행렬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정방 행렬 n 곱하기 n 행렬을 자기의 전체 행렬과 행렬이 자신의 정체 행렬과 똑같을 때, 그래서 a는 a t를 만족할 때 대칭 행렬이다. 대칭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전체 행렬이 똑같으려면 뭐 정방 행렬이어만 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를 이제 대칭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대 행렬 이렇게 하는데 a는 a-at를 만족하는 n 곱하기 n 행렬을 교대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특수한 행렬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특징을 만족하는 사실 일종의 패턴인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있을 때 수식적인 특징을 활용해서 계산 양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삼각행렬 triangular matrix 이렇게 있는데요. 주 대각선 아래에 있는 모든 항들의 값이 0인 n 곱하기 n 행렬 a를 상부 삼각행렬이라고 하고요. 주 대각선 위에 있는 모든 항들이 0인 n 곱하기 n 행렬 a를 하부 삼각행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상부 삼각행렬이 중요한데요. 하부 삼각행렬은 뭔가 연산을 조금 더 수행을 하면은 상부 삼각행렬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상부나 하부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삼각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렬 기본 연산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타입 1 어떤 두 개의 행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에다가 상수를 곱한 다음에 다른 행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지금 보게 되면 자 타입 2하고 타입 3 이렇게 있죠. 타입 2하고 타입 3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바꾼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연립방정식 풀 때 서로 바꾸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 거 생각해보면 대입법을 사용해서 우리 문제를 많이 풀죠. 아니면 항과 항 사이에서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더해서 0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상부 삼각행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행의 값을 서로 바꾼다라는 게 보면은 상부 삼각행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상부 삼각행렬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면은 맨 마지막 행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 행에 있는 게 지금 보면 딱 미지수 하나의 값이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위에 있는 식을 각각 적용하면서 그 식에다가 대입하면서 식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의 행과 2의 행을 서로 바꾸고요. 연산들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결한 기본 행에 대한 연산들을 했고요. 매트릭스에 대해서 매트릭스 풀 때 이런 그 행의 연산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렬의 각 행에서 0이 아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수를 사다리꼴 행렬에서의 피벗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피벗을 선행자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 사다리꼴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 곱하기 n 행렬에서 a가 기본 행 연산들을 거친 다음에 세 가지 조건 맞추면 만족하면 행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0으로만 이어진 행렬들이 지금 보면은 행렬의 아래쪽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0이 아닌 행의 가장 왼쪽에 나타나는 처음 나타나는 0은 수를 피봇 앞에서 피봇이나 선행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0이 아닌 연이은 두 개의 행이 있으면 아래쪽의 피봇은 위쪽의 피봇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행의 피봇이 위쪽 행의 피봇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여기가 A, I, J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밑에는 0이어야 되고요. A, I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K, J 플러스 1이겠네요. J 플러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J 플러스 2나 뭐 점점점 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3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 a가 기본의 행 연산을 거친 다음에 행사대꼴이 됐을 때 지금 네 번째 조건까지 만족시키면 기약 행사대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행의 피봇을 표현한 열은 피봇 이외의 값들이 모두 0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0인 거.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기약 행사다리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밑에 0이 이게 다 나오죠. 그리고 피봇 아래의 수들이 다 0이고요. 그 다음에 피봇이 나왔는데 그 다음 피봇이 위 행에 있는 피봇보다 오른쪽에 다 가 있죠. 그래서 행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기약 행사다리꼴임을 보이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피봇의 위아래 숫자들 위에 아래 숫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기약 행사다리꼴이 되겠습니다. 자, 기약 행사다리꼴을 구하는 연산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향 단계로 해서 피봇의 아랫부분이 0이 되도록 하고요. 후향 단계에서 피봇의 윗부분까지 0이 되게 하는 행연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조단 소거법 이렇게 해서 수치 해석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행렬의 기본 연산과 사다리꼴 이렇게 보면은 기약 행 사다리꼴 구하는 방법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약 행 사다리꼴에서 첫 번째 행이 피봇이 되니까 자, 2는 지금 소거돼야 돼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 주는 거예요. 1의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의 행에다가 더해줘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다 적용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주어진 행렬을 행사다리꼴로 만들었을 때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랭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 전체가 0이 아닌 행의 개수는 행 전체가 0이라고 했으면은 그 식은 뭐 사실 존재하지 않아도 없어도 되는 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행의 개수가 결국은 미지수에 대한 미지수의 값을 결정짓기 위한 방정식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을 결정짓기 위한 방정식수가 모자르게 되면 해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어떤 부등식 형태로 혹은 영역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프리 베리어블로 인해 가지고 그 값이 변화되면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미지수의 값의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식이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값을 구했는데 이 형태대로 이 영역 안에 있는 값의 조합은 뭐 부등식을 만족한다. 배와 뭐 사과가 있는데 배에 대해서는 식이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는 식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게 식을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사과의 개수에 따라서 값의 범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적화 이렇게 할 때 보게 되면 배의 개수와 사과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만든 혹은 최소로 만들었을 때 사과의 개수가 최소일 때 배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니면 배의 개수를 최소로 만들 때 사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선형 방정식을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행렬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행렬은 그래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고요. 특별히 인접 행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디터미넌트 행렬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방 행렬 A에 대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로 디터미넌트 dt A 이렇게 하고요. 절대값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n차 정방 행렬 행렬식을 n차 행렬식이라고도 하고요. A는 A 행렬이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행렬 A에 대해 A의 행렬식이라는 수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행렬 A의 괄호 대신에 수직 막대선을 표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A의 대괄호 대신에 수직 막대선을 그어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됩니다. 1 곱하기 1 행렬은 A11 2 곱하기 2 행렬 A에 대해서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11, A12, 그 다음에 A12, A21을 빼주는 형태로 되고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 행렬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띱니다. 얘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요, A11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주죠. 그 다음에 더해주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11, A12, A13, A21, A31 여기 옆에다가 붙여 놔보세요. 똑같이. 두 원이죠. 파란색으로 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더해주세요. 네.
지금 이쪽으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빼주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빼주는 거를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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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A11, A23, A32를 빼주고요. A12, A21, A33 빼주고요. A13, A22, A31 이렇게 빼주죠. 자, 그래서 얘를 이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렇게 보면 얘를 펼쳐놔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3 곱하기 3을 펼쳤죠. 펼쳐가지고 옆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대각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금 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요 식을 그냥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을 딱 외우거나 그대로 하는 것보다 손이 조금 고생한다 했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니까요. 계산을 하는데 아주 단순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해야 됩니다. 자, 사루스의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행렬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2 곱하기 2 행렬식이나 3 곱하기 3 행렬식에 대해서 도식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루스 한 거를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봤죠. 얘는 사루스의 공식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는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공식을 정의했습니다. 자,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이제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아닐 때 정칙 행렬이다, non singular 매트릭스다 라고 하고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일 때는 특이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렬식의 특징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에서 임의의 두 행이 같으면 그러면 행렬식의 값은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행렬에서 임의의 두 행을 바꿔가지고 만든 행렬을 b라고 하면 디터미넌트가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두 행과 열을 서로 바꿔서 만든 행렬. 그러니까 얘를 지금 순서를 바꿨죠.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부호값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행렬의 A의 행렬 A의 행렬식 값은 그 전체 행렬의 행렬식의 값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가 n 곱하기 n 행렬이면 곱의 행렬식은 행렬식의 곱과 같아서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연습해가지고 식을 풀어서 결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을 내기 되게 좋겠죠. 행렬식의 어떤 행은 각 원소의 같은 수 k를 곱해서 얻어지는 행렬식에게 k를 곱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열에 5를 곱하면 그러면은 25 값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대각선 이렇게 해서 두 개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를 빼주니까 지금 보면은 요 앞에 식에다가 5 곱한 값은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디터미넌트에서요. 그래서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디터미넌트 구할 때도 지금 보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수를 곱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n 곱하기 n 행렬의 한 행에 있는 모든 원수가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0입니다. 왜냐면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곱하니까요. 대각 행렬의 행렬식은 대각선만 곱하면 되니까
암산으로도 가능한지 살펴보자 이렇게 했는데 뭐 암산 뭐 되겠죠. 네. 네,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 행렬식을 구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하더라도 4차 이상의 정방 행렬 경우에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차에 대해서는 뭐 대각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곱한 값을 빼주는 그리고 3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대로 이렇게 쓰는데요. 어렵습니다. 4차 이상에 대해서는 하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행렬식을 활용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행 혹은 여러 KB를 한 행렬식은 원래 행렬식 KB에 한 거하고 같아요. 한 행에다가 전부 다 KB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K 곱하기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행 교환한 거는 행렬식에서 부호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행에 KB를 해서 다른 행을 더해서 만든 행렬식은 원래의 행렬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식 있잖아요. 대각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대각행렬을 만든 다음에 만들게 되면 우리 그 행렬식의 값이 쉽게 계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2행에다가 더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고 처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식을 구합니다. 네, 역행렬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곱해주고 진행되는데 요 밑에가 다 0이니까 지금 여기 대각행렬만 곱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행렬의 정의와 성질 이렇게 보면은 역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스칼라 곱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천연방정식 풀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 B가 모두 n 곱하기 n이고 A, B equal BA 이렇게 원래는 이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환법칙 성립하게끔 만드는 행렬이 이제 항등 행렬이고요. B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A는 가역적이다 라고 하고요. A, B, BA가 I가 되는 걸로 만드는 행렬 하나뿐인 행렬을 A의 역행렬이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A 곱하기 A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I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개념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어떤 식이 하나 있을 때 그 다음에 역행렬이 있게 되면 그러면은 항등 행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A를 그 역행렬을 알고 있으면은 A를 언제든지 복원해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행렬 A와 B의 곱이 항등 행렬이 됨으로써 가역정임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A, B 곱했고 B, A 이렇게 곱했더니 결과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에 A와 B는 가역적이 되겠습니다. 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되게 그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행렬 A의 오른쪽에다가 첨가해서 만든 행렬을 첨가행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우스 조단 방법에서 역행렬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지금 역행렬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가행렬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고 행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행연산을 여기 그 AI에서 I, A 인버스로 변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단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옆에다가 똑같이 항등 행렬을 붙여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행렬의 연산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행렬의 연산을 여러 번 해가지고 A를 I로 만드는 거예요. I로 만들 때 우리는 그 인버스에 대해서 그 항등 행렬에서 여러 번의 연산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A의 인버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를 항등 행렬로 변환시킬 수 있으면 원래 I 위치에 있는 행렬이 A 인버스가 되고요. A의 행위 연산 과정에서 한 행이 모두 0이 되면 그러면은 A는 비가역적인 행렬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제 가우스 조단의 역행렬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예를 이렇게 한번 봐보죠. 3, 4, 2,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 0, 0, 1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행렬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3으로 다 나눠요. 자, 3으로 다 나누고 자, R1 로우 1에 대해서 지금 3분의 1을 다 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요 앞부분 있죠. 피벗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원소 구성 요소를 제 1로 만들어야 돼요. 1로 만들어야지 우리 다음 연산을 할 때 지금 보면은 계산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도 보면은 1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두 번째 1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행에 대해서 그 0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되잖아요. 항등 행렬을 만들 때 보게 되면 대각 성분만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보면은 사다리꼴 형태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요 밑에가 0이 되어야 돼서 보면 요 앞에가 1이 되면 그러면은 수를 곱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1, 0,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를 또 1로 만들어요. 대각행렬을 지금 1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되고 그 다음에 1 되고 0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3분의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성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성분을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R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고 더해주는 게 돼서 역행렬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 4, 2, 3인데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3으로 역행렬을 구했네요. 자, 그래서 AX equal B가 N개의 변수에 대해서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선형 시스템이고 A가 가역적이라고 한다면 선형 시스템의 유일한 해 X가 A-1의 B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봤는데 그 연립 방정식이 결국은 그 연립 방정식의 개수로 정의된 매트릭스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그 문제로 변환된 거죠. 다시 우리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보니까 연립 방정식이 뭐 푸는 방법들이 그 대입법이나 소거법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 얘를 문제 영역을 옮겨 놓은 겁니다. 문제 영역을 개수로 표현된 매트릭스를 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이 매트릭스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로 치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역행렬에다가 b를 곱해서 선형 시스템의 해를 구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선형 시스템의 역행렬을 구해서 해를 구해보면 지금 보면 다음과 같이 행렬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해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가우스 조단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역행렬 만드는 걸 했었죠.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해를 구하는 거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행렬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되는데요. 응용되고 있는데요. 최단거리 구하는 부분이나 네트워크 관리, GPS 응용, 암호어, 그리고 그 게임 엔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식을 할 때 우리 선형 방정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선형 방정식을 할 때 지금 보면은 키르호프의 법칙과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바이오 컴퓨터, 양자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행렬식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행렬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것들 이야기했었고, 선형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역행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강의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아주 뭐랄까, 굉장히 손이 고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준비한다고 할 때도 이렇게 좀 손이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